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중 간의 정상 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그 백악관 인사들이 주중에 미중 정상간 통화가 확실하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유예한다. 뭐 태양광을 비롯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5월 30일이었는데 8월 31일로 세 달 연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명분을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백악관 그 재무부 차관이 관세 유예 마감 전에 협상 결과가 더 나올 거다. 일부 국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인데 뭐 해외 쪽 뉴스에도 우리나라 대선 뉴스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대선 끝나고 첫 거래일에 외국인들 매수하느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르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기존에 어떤 올랐던 종목들이냐, 새롭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 점을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아시아 증시는 오늘 뭐 엇갈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보통 아시아 증시라고 얘기할 때 챙겨봐야 되는 게 이제 뭐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홍콩 증시, 대만 정도거든요. 오늘 뭐 대체로 나쁘지 않았죠.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정도. 그렇다고 뭐 시원스럽게 올라간 건 없지만 뭐 괜찮았다 이렇게 정도로 보면 되는데 시장에서 관심 있었던 거는 미중 간의 대화 가능성이 또 열렸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베센트 장관이 처음에 중국과 대화가 잘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중국을 세게 비판하고 그렇게 비판해서 주식시장 빠지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중국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그러고 나서 또 중국 측의 반응은 미국이 약속을 어긴다. 예를 들어서 뭐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 안 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중국이 미국을 또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베센트 장관하고 이제 그리어가 대화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나 아니면 단기에 트럼프 신빙 간의 어떤 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고 오늘 또 백악관 대변인은 아예 그냥 이번 주에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양측이 대화를 하는구나. 근데 통화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우리 이번에 발표합시다라고 조율이 된 것 같다. 또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부각이 되다가 또 한 템포 쉬는 또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걸로 일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좀 핑계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뭐 중국이 괜히 딸려와서 대화하는 것 같이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품,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이 원래 5월 31일로 끝났었는데 8월 31일로 연장한다. 그래서 이걸 핑계 삼아서 대화를 하고 이 대화 결과에서 또 몇 가지 합의 사항이 또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아시아 증시가 오늘은 비교적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또 관세 관련된 뉴스들이 또 나온 게 있는데 CNBC 보도를 보니까 이제 재무부 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일부 협상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한 뭐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아마 저거 일본, 인도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90일 이제 관세 유예된 게 저게 이제 7월에 끝나잖아요. 그 유예 전에 많은 결과물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의 결과물, 관세 협상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최근에 좀 의구심이 있었죠. 왜냐면 미국 법원에서 상호 관세 자체가 이거 무효야.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린 상태라서 다른 나라들이 저거 미국하고 협상하는 게 맞나? 이렇게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협상 마무리되고 있고 우리는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미국 국민들과 금융시장의 결과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7월 초 됐을 때 90일로 유예됐던 기간이 또 연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장할 계획은 없다. 일부 백악관 관계자에 의하면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단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안에 결과물을 좀 내놓으려고 속도를 좀 낼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뭐 일단 이제 일본하고 인도 쪽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나라의 어떤 결과물 나오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정도 예, 그런 곳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선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지지하는
지지하시는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약간 갈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들은 조금 감정이 좀 왔다 갔다 할 거는 빼버리고 그냥 객관적인 것만 나온 기사들만 좀 뽑아보면 우선 이제 당선자는 경제 살리기와 미국과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 때문에 이제 조금 템포를 늦춰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지 그걸 벤치마킹하고 나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 간의 어떤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뭐 주택시장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제 공통적인 공약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산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이제 증시 부양,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증시를 부양하려는 것이 큰 줄거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완화하고 이제 감세 같은 혜택을 주면서 이제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 의해서는 뭐 정부 지출하고 세금 정책 등등을 통해서 이게 이제 뭐 이게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쪽 공약이 조금 더 확장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더 확장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원화는 절상될 것이다. 이게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달러 약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제거에 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이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쪽에서는 언론사들이 대선 결과는 대부분 다 이제 여론조사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가늠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당장 대선 결과물을 보게 되죠. 이제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수기죠. 그러니까 5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끝났는데 6월 첫 거래일도 양시장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출발점으로 보는지,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느냐. 이게 보시면, 뭐 선물이 약간 이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현물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게 대단히 뭐 하락 쪽으로 베팅이 쌓여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규모가, 순매수 규모가 첫날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매수 규모가 좀 늘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매수를 하려면 일주일에 3일, 그때 들어오는 날 2,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지금 이제 지수가 거의 2,700이니까 2,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와주면 아주 세게 매수로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느 업종이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뭐 삼성전자를 샘플로 올려놓은 거일 뿐인데, 제일 좋은 건 시가총액이 제법 되면서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데다가 큰 돈이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물론 이 경우가 되면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눌리기 때문에 시장에 재미는 별로 없죠. 근데 어쨌든 지수 자체를 쭉 끌어올리는 힘이 있을 때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업종도 시차를 두고 딸려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보면 4일 중에서 3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나오느냐. 이게 제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군들도 보면, 하여튼 이게 뭐 삼성전자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건데 소외주 쪽 중에 한두 개 포함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예측은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첫 번째 대선 끝나고 1번으로 첫날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뭐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 다음에 이제 뭐 AI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감세 정책, 하여튼 후보들별로 여러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그 공약이 반영된 거냐, 새롭게 출발하느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조금 며칠 더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증시 정리 다시 해보면, 그 글로벌, 오늘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헤지펀드가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글로벌 증시를 사들이고 있고, 가장 많이 샀던 거는 기술주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매수한 게 아마도 헤지펀드 자금이 좀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기술주들이 해외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오늘 밤에 뭐 미증시가보다 우리는 대선 끝나고 나서 첫 거래일이 되는 거니까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느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올라가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그리고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 장세가 조금 화려하게 나오려면 예탁금이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지금 거의 뭐 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고객 예탁금이 이후에 이제 어떤 형태로 굴러가게 되는지, 그래서 좀 예탁금이 60조 원 이상 쌓이고 그 쌓인 기간이 며칠 동안 이어지게 되면 증시에 자금이 좀 들어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통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가 나와서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의 기운이 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통 마지막에는 주식 관련된 차트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거,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대학 동기들하고 그 아침 번개를 강릉으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밥 먹으러 강릉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바로 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건데 잠깐 이게 경포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 잠깐 보고 왔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약간 하여간 뭐가 이게 좀 멍해지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 좀 식히시라고. 이게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대선 때 뭐 감정도 많이 실리고 해서 좀 많이 스트레스 쌓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딱 오늘 끝나고 나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머리 한번 좀 비워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다른 차트 준비했다가 그냥 이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